테크 유튜버들은 가르쳐주지 않는 초보 중에 초보 중에 초보 중에 왕초보를 위한 테크 지식, 왕초보 테크 교실 기린입니다. 여러분, 요즘 지갑 가지고 다니십니까? 가지고 다니신다면 혹시 지갑에 현금 있으세요? 있다면 얼마나 있으신가요? 국내 한 편의점 업체의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작년에 C브랜드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결제된 비중이 14.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해 카드 결제 비율이 80.9%, 포인트나 기프티콘 결제 비율이 4.8%였다고 합니다. 이 편의점은 만원짜리 이하 소액이 많고 미성년자의 비중도 높아서 전통적으로 현금 결제 비중이 비교적 높은 유통시설로 꼽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수준인 셈이니까 현금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앱이 있었으니 바로 삼성페이인데요. 근데 삼성페이가 삼성 월렛으로 바뀐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페이가 삼성 월렛으로 바뀌면서 좋아진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삼성 월렛과 애플페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페이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루프페이라는 크라우드 펀딩 스타트업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루프페이는 마그네틱 보안 전송이라는 기술에 대해 상당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신용카드나 통장에는 이 마그네틱 띠가 있었죠. 이 마그네틱 카드를 긁을 때 발생하는 자기장 신호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원리인데요. 이 루프페이의 MST 방식은 여기에 보안을 더한 기술입니다. 루프 안테나를 통해서 자기장의 변화를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이죠. 이 MST 기술이 담긴 작은 기계 하나만 있으면 여러 장의 카드 정보를 입력해 놓고 굳이 실물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저장해 놓은 카드 정보로 결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에 명확한 장점이 있었죠. 결제를 받아야 하는 가게에서 별도의 단말기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원래 가지고 있던 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삼성이 이 MST 기술을 가지고 있는 루프페이를 2015년 2월에 3억 달러, 당시 환율을 적용하면 한화로 3,300억 원에 인수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4월 10일에 출시한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에 그 기술을 바로 적용했죠. 이것이 바로 삼성페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만에 삼성페이 가입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고요. 특히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그 몸집을 불려나갔죠. 2022년에는 삼성 월렛이라는 것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는 삼성 월렛으로 통합되는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달인 2024년 3월에 공식적으로 삼성 월렛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갤럭시 쓰시는 분들이라면 핸드폰을 켜고 삼성페이에 똑같이 들어가면 삼성페이가 아니라 삼성 월렛으로 이름이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전히 삼성페이라고 써 있다면 업데이트를 안 하신 거니까요. 갤럭시 스토어 메뉴 업데이트 누르셔서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애플페이는 2014년 9월에 처음 공개된 애플의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2000년대 말쯤부터 세계적인 신용카드 업체들이 보안성이 떨어지는 마그네틱 카드를 대체할 기술을 시장에 내놓게 되는데요. 그때 개발돼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비접촉 결제 서비스가 EMV 방식의 비접촉 결제입니다. 유로페이, 마스터카드, 비자카드의 앞글자를 따서 사이좋게 국제표준을 만든 거죠. 일반 신용카드 뒷면에도 이런 모양이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 이런 모양이 있다면 비접촉 결제가 가능한 카드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애플페이는 이 EMV 방식을 채택합니다. EMV 방식은 보안성이 훨씬 강화된 NFC 기술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플페이를 사용하려면 가맹점에 NFC 단말기가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삼성 월렛은 앞에서 말한 MST 방식과 NFC 방식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삼성페이의 대부분을 아마 MST 방식으로 결제하실 거예요. 이런 NFC 마크가 있는 곳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결제할 수 있으니까요. 삼성 월렛 사용하실 때 한번 사용해보세요. 삼성 월렛과 애플페이는 나라별로 활용 범위와 편의성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봤을 때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른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공통점은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지갑이 없이도 핸드폰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건 삼성 월렛이나 애플페이뿐만 아니라 모든 간편 결제 서비스의 공통적인 특징이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두 번째 공통점은 항공권 티켓이나 멤버십 등을 넣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특히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할 때 별도의 종이 탑승권을 발급받지 않아도 스마트폰 지갑에 티켓이 자동으로 삽입돼서 핸드폰이랑 여권만 들고 있으면 되니까 진짜 편리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지원하는 공항이나 항공사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그 범위를 늘려가고 있고요. 멤버십 카드도 따로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넣어서 사용하니까 편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삼성 월렛과 애플페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MST와 NFC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MST를 사용하는 삼성 월렛은 자기장 신호를 만들어서 뿌리는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린다고 해봐야 몇 초긴 한데 바쁠 때는 1초도 1년같이 느껴지니까 비교적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에 반해 NFC를 사용하는 애플페이는 빠릅니다. 이게 결제 준비가 된 건가 싶을 정도로 결제에 필요한 보안 인증 과정이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죠.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삼성 월렛과는 달리 애플페이에서는 교통카드 기능이 없다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해외에서는 애플페이 교통카드 기능이 활성화된 곳이 많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도입되지 않고 있는데요. 수수료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지원 단말기 보급이 되지 않은 탓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삼성 월렛에서는 이즐과 티머니의 서로 다른 교통카드 방식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스마트폰만으로도 전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죠. 국내에서 압도적인 사용 환경을 구축해 놓은 삼성 월렛은 거의 모든 카드 단말기에서 제한 없이 결제가 가능하지만 해외에서는 사용에 제한이 많다는 평이 많죠. 반면 애플페이는 지금까지는 현대카드만 등록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제한적이지만 반대로 해외에서는 구멍가게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애플페이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LTE나 5G 중 하나는 반드시 연결해야만 결제가 가능한 삼성 월렛과는 달리 애플페이는 아무런 데이터 네트워크 연결이 없어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차이 중에 하나겠네요. 그리고 이건 제가 이번에 갤럭시와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삼성 월렛과 애플페이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면서 발견한 사실인데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애플페이를 안 쓰는 경우가 많고 갤럭시 쓰는 사람들은 삼성 월렛을 안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게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애플페이 사용자들은 어차피 현대카드만 되고 가맹점도 별로 없으니까 실물카드 들고 다닐 바에 애플페이 안 쓰고 만다 라는 생각을 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분명히 애플페이가 가능한 곳이 있음에도 애플페이를 아예 거들떠도 않고는 쓰지를 않는 그런 경향성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삼성 월렛 사용자들은 이 삼성 월렛 때문에 지갑을 안 들고 다녀도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 좋다. 삼성 월렛이 내가 아이폰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는 엄청난 장벽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다 라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갤럭시 사용자분들에게 삼성 월렛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그 전에 두 가지 필수 준비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성 월렛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필수니까 꼭 설정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많이 쓸만한 기능부터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누구나 쓰는 기능이죠. 그런데 막상 카페에서 쓰려고 하면 인식이 잘 안 돼서 단말기 여기도 대봤다가 저기도 대봤다가 껐다 켰다가 또 다른 카드로 또 해봤다가 이런 경우 있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안 그래도 당황스러운데 뒤에 결제하려고 줄 서 있는 다른 손님들이 많은 경우에는 더 눈치가 보이고 당황스럽고 당황스러우면 손발이 떨리면서 이 평소에 잘 되던 것들도 잘 안 되기 시작하는 마법이 펼쳐지는데요. 어떻게 해야 더 빨리 정확하게 결제가 될까요? 단말기에서 신호를 받는 위치를 잘 파악하세요. S24 기준으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을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의 뒷면 가운데 부분을 카드 리더기에 가까이 대고 2-3초 정도 기다려줍니다. 신용카드 리더기가 이렇게 생긴 NFC 단말기라면 스마트폰 뒷면의 윗부분을 NFC 마크에 살짝 갖다 대보세요. 순식간에 결제가 완료될 겁니다. 교통카드도 삼성페이를 쓴다면 누구나 쓰는 기능인데요. 교통카드 인식이 안 된다면 NFC 설정을 해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스마트폰을 켜고 두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NFC 버튼이 나옵니다. NFC 버튼을 오래 꾹 눌러서 사용 중 그리고 비접촉 결제도 삼성 월렛 선택해주세요. 삼성 월렛에서 기프티콘 관리도 가능한 거 알고 계셨어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생일 선물 같은 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선물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받았는데
있는데 깜빡 잊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써먹지도 못하고 버린 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 한번 써보세요. 카카오톡 선물하기나 기프티쇼, KT 알파 쇼핑 등에서 받은 쿠폰이나 기프티콘을 삼성 월렛 앱에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 월렛을 실행하고 전체를 누릅니다. 여기에서 쿠폰을 선택하고 제휴사 쿠폰 추가를 선택해주세요. 여기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클릭하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선물함에 들어가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눌러보세요. 여기 가운데에 삼성 월렛 버튼을 눌러주면 쿠폰이 바로 추가됩니다. 완료하면 이렇게 쿠폰 만료 일정을 캘린더에 등록할 거냐라는 팝업이 뜨는데요. 계속을 눌러서 캘린더에 일정을 추가해보세요. 경조사 때문에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금을 뽑으셔야 되잖아요. 편의점에 있는 ATM기를 쓰시면 수수료가 비싸잖아요. 은행 지점에 있는 ATM 이용해보세요. 삼성 월렛에 은행 계좌를 등록해 놓으면 체크카드나 직불카드가 없어도 삼성 월렛으로 ATM에서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하나은행과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은행들 가운데 계좌가 있으시다면 등록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IBK 기업은행 계좌를 등록한다면 오프라인에서 계좌로 하루 최대 50만 원까지 바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물 신분증과 법적 효력이 동일한 신분증을 삼성 월렛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서 IC칩이 삽입된 운전면허증을 미리 발급받아놔야 하고요. 스마트폰에 NFC 읽기 쓰기 기능을 켜주셔야 하는데요. 두 손가락으로 화면 맨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서 NFC 버튼을 오래 꾹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NFC 태그 읽기 쓰기를 활성화해줍니다. 그리고 삼성 월렛에 들어가서 모바일 신분증을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또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개인정보 확인과 비밀번호 등록을 해주시고 스마트폰 뒷면에 실물 신분증을 갖다 대주세요. 신분증의 사진과 실제 얼굴이 일치하는지 확인 과정을 거쳐서 지문인증까지 하면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제 주민등록 등초본 때문에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 통보서, 예방접종 증명, 운전경력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 등 총 10가지 증명서를 삼성 월렛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삼성 월렛에 들어가서 전체 그리고 좀 아래쪽에 있는 전자증명서를 선택해보세요. 처음 사용하시면 약관 동의하라는 내용이 뜨는데 동의해주시면 되고요. 필요한 서류에 맞춰 옵션 선택하고 지문으로 본인 인증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전자증명서가 딱 발급됩니다. 이렇게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카드의 형태로 삼성 월렛 앱 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최대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그 후에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그 밖에도 환전 기능, 페이 플래너 기능뿐만 아니라 집 열쇠나 자동차 열쇠도 삼성 월렛 안에 쏙 넣어버릴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가지고 계신 분들 거래소에 있는 지갑 대신에 삼성 월렛의 디지털 지갑 안에 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삼성 월렛의 기능은 삼성에서 만든 정부 등급의 보안 플랫폼 녹스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는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삼성 월렛은 스마트폰의 배터리 잔량이 5% 이하일 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작고 가벼운데 초고속으로 충전되는 보조 배터리 하나쯤은 가지고 다녀보세요. 아라리 A10D 보조 배터리는 184g 정도로 아주 가볍고 신용카드 정도 사이즈라서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기에도 딱 좋은데요. 1000mAh 용량이라서 넉넉하고요. 중요한 건 삼성의 초고속 충전 방식인 PPS를 지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완전 방전된 상황에서도 A10D에 30분만 연결해 놓으면 금세 50% 이상 충전이 되고요. S24 기준으로 2번 이상 풀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 잔량도 정확히 숫자로 딱 보이니까 완전 편리하죠? 앞으로 이런 간편 결제 시장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준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 하반기부터 CBDC에 대한 실거래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그에 맞게 은행 예금이라든지 자산 토큰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CBDC가 실제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이런 삼성페이나 애플페이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그게 아니면 아예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를 거치지 않고 별도의 전 세계 표준 규격 앱을 모든 스마트폰에 깔고 그 앱으로 모든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오늘 왕초보 테크 교실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아라리에서 만드는 왕초보 테크 교실 콘텐츠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왕초보 테크 교실에서 더 알고 싶은 테크 정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 대한민국 대표 모바일 액세서리 브랜드 아라리.